일단 토트넘이 정말 어렵게 또 승리를 거뒀는데 이 루턴타운이 기본적으로 만만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버풀이라던가 맨시티 이런 팀들도 루턴타운 이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도 루턴타운이 왜 본인들보다 강팀을 상대로 했을 때 상대를 괴롭히는지를 알 수가 있었죠. 루턴타운이 3백을 보통 쓸 때가 많은데 오늘은 4백을 썼어요. 4백을 쓰면서 3톱 3미들 미드필더를 한 명 늘렸죠. 늘리면서 이제 어떠한 형태를 가져가냐면 1대1 대인마크를 가져갑니다. 대인마크를 가져갈 때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이제 상황이 좀 이제 있는 건데 A매치가 있었죠. 그리고 A매치가 있을 때 당연히 토트넘 선수들이 A매치에 더 많이 차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대1 대인마크를 하면 그 경기 내에서 기동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선수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선수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루턴타운이 1대1 대인마크를 딱 선택을 한 건 기본적으로 루턴타운이 이런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팀이기도 하지만 일부러 1대1 마크를 좀 시도를 한 거죠. 체력적인 우위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시면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타운샌드와 타이트 총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은 토트넘이 4명이고 그리고 루턴타운은 공격수가 3명이잖아요. 한 명 비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타이트 총이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는 타운젠드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드라구신을 마크합니다. 그리고 모리스가 로메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미드필더가 한 명 추가된 상황이니까 하나 올라가요. 한 칸씩 올라가면서 우도기를 마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도 둘이 마크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손흥민을 위해서 남겨두고 한 명은 올라갑니다. 메디슨을 마크해요. 그래서 완전히 1대1 상황을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약간은 극단적인 1대1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오늘 아주 많이 뛰어야 되는 역할이었죠. 왜냐? 기본적인 그 1대1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 지역에 있는 공격수들이 상대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특히나 보시면 손흥민과 메디슨 이 두 명의 선수가 루턴타운의 센터백들에게 1대1 마크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엄청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그런데 이 루턴타운의 중앙 수비수들도 손흥민과 메디슨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이게 사실은 이렇게까지 따라가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따라갔어요.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흥민을 따라오는 선수가 누구냐면 맹기라는 루턴타운의 중앙 수비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왼쪽 중앙 수비수입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보시면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루턴타운의 왼쪽 중앙 수비수가 오른쪽까지 넘어와서 심지어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손흥민을 따라와요. 이 정도까지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서 반대편까지 넘어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맹기가 따라가서 손흥민의 볼을 빼앗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루턴타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우위가 있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맞춰서 아마 오늘 경기에 대한 전술을 짜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 중간으로 가는 시점부터 오히려 되게 지능적인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죠. 중앙 수비수가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공간으로 사르라던가 아니면 뭐 우독이라던가 아니면 왼쪽에 있었던 베르너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선수도 내려왔다가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여기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트넘이 루턴타운을 상대하는 방법은 손흥민 선수가 특히나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공간을 만들 때 누군가가 그 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대인마크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인마크를 하는 한 명 한 명이 상대보다 기동력도 좋고 그리고 뭐 몸싸움도 좋고 체력도 좋으면 그러면은 완벽한 수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한 명이 벗겨지는 순간 한 명이라도 놓치면 이게 공간이 나는 게 또 대인마크예요. 장단점이 굉장히 심한 수비 방식인 거죠. 이 장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가면서 수비를 또 끌어당기고 있어요. 아까 봤었던 맹기 또다시 손흥민을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볼을 잡을 때 본인의 앞으로 달려오는 쿨루셉스키에게 본인이 볼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내줍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은 다음에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베르너를 봤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따라서 수비가 일단 내려가니까 수비 라인에 선수가 비교적 부족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제 토트넘이 쓰는 건데 반대편으로 패스가 넘어가면서 일단 베르너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손흥민이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니까 중앙 지역에 공간이 좀 나죠. 그래서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도기가 손흥민보다 위에서 뛰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손흥민을 미끼로 쓰면서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서 베르너가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접고 들어가다가 상대가 약간 슈팅을 하는 줄 알고 쏠리니까 베르너가 갑자기 꺾어 들어가면서 수비를 완벽하게 제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베르너가 슈팅을 왼발로 하다 보니까 왼발을 잘 쓰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발이 감겨서 나가요. 그래서 다 이 좋은 장면을 만들어 놓고 골을 득점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이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약간은 손흥민 선수도 지쳐있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로 교체를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쿨루셉스키의 장점은 또 장점대로 있지만, 이렇게 루턴타운이 1대1로 붙는다는 건 결국에는 스피드 싸움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뭐 쿨루셉스키가 내려올 때 끌려 나오면 이 공간을 뛰어간다거나 이런 이제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드가 느린 쿨루셉스키는 오늘 경기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 끝나자마자 브레넌 존슨, 팀에서 스피드가 가장 빠른 공격수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뛰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경기를 바꿔놨던 선수 중에 브레넌 존슨과 그 뒤에 있는 포로가 있어요. 포로가 이제 타이트 총하고 1대1 아까 마크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올 때 이 공간으로 존슨 그리고 포로, 이 두 선수가 이 공간으로 뛰어요. 그런데 브레넌 존슨도 그렇고 포로도 그렇고 본인의 마크맨을 1대1 상황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오늘 그 후반전이 되면서 체력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부담이 크니까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공간만 만들어주고, 포로라던가 브레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공간을 더 활용하는 형태가 되었던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요, 이제 약간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브레넌 존슨이 측면으로 벌려주고 있고 포로를 역시나 타이트 총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레넌 존슨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인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잡았을 때 1대1 싸움이죠. 근데 이 선수가 여기서도 보시면요, 재밌는 게 포백이 요 4명이에요. 요 4명인데 왜 한 선수가 올라가 있냐? 메디슨에게 붙으려고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한 명만 남는 거고,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타이트 총이 중앙 수비수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브레넌 존슨과 요 포로가 본인들의 마크맨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냐,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금 뒤로 나와요. 그러면서 브레넌 존슨이 패스를 줄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면 약간 뒤로 빠져서 볼을 받은 다음에 뛰어가는 존슨에게 다시금 패스를 연결해주죠. 근데 이 패스가 들어갈 때 브레넌 존슨이 일단 스피드로 다우티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포로가 타이트 총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마크맨을 순간적으로 토트넘이 이기니까 완벽하게 공간이 나왔고, 여기서 크로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역시나 이제 베르너를 마크하고 있던 오른쪽 풀백, 오늘 잘 막아냈지만 자책골을 기록해버리는 요 득점 장면이 나올 때 여기서도 포로와 브레넌 존슨의 움직임이 참 좋았어요. 기본적으로는 후반전에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루턴타운이 1대1로만 지금 계속 싸우니까 전술적인 해결책을 찾아온 거죠. 스위칭을 한다거나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으로 존슨이라던가 이제 포로가 뛰어 들어가면서 그 공간을 쓰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약간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오고 있죠. 그리고 메디슨도 내려가니까 메디슨을 따라서 또 중앙 수비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메디슨을 따라가는 선수는 오른쪽 중앙 수비수고 손흥민을 따라가는 선수는 왼쪽 중앙 수비수예요. 자리가 바뀌었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루턴타운은 약간 이 수비 조직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측면적으로 패스가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그때 우도기가 오히려 손흥민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쓰는 거죠, 일부러. 그래서 다음 장을 보면 볼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우도기가 막 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손흥민을 마크하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우도기를 따라가요. 그리고 이제 메디슨과 손흥민 두 명의 선수를 중앙 수비수 한 명이 마크를 해야 되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나오죠. 이게 스위칭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일단 포로가 뜁니다. 여기서도 이제 타이트 총이 포로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측면에서 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순간적으로 손흥민이 갑자기 스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을 마크하던 중앙 수비수가 아까 메디슨하고 손흥민을 둘 다 마크해야 됐잖아요. 그때 혼란에 빠지는 순간 손흥민이 스프린트를 거니까 순간적으로 손흥민을 못 잡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손흥민을 완전히 놓쳤고 올라오는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원터치로 결정적인 슈팅을 때려 넣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A매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로 장거리 비행을 한 다음에 풀타임 뛰었고 그 다음에 태국으로 가서 정말 그 더운 나라에서 풀타임을 또 뛰었죠.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활용해서 계속 이제 상대 선수가 나를 따라오게끔, 따라온 다음에 공간이 나면 필요할 때만 스프린트를 하면서 공간으로 침투하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손흥민을 뺄 수가 없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늘 뭐 1대1 찬스도 놓친 게 있었고, 물론 이제 뭐 골대를 2번 맞고 나오는 되게 불운한 상황이었지만 터치가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왜 손흥민을 뺄 수가 없냐? 이제 오늘 득점 나오는 장면 보면요, 여기서 루턴타운이 약간 실수했죠. 패스 미스가 나왔고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르너가 이 공간으로 쭉 뛰어가고 있죠. 그런데 뛰어가다가 분명히 뛰어들어가는 베르너에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템포 멈춥니다. 멈추면서 오히려 본인에게 미드필더가 달려오니까 이 선수를 센스 있게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면서 볼을 조금 더 끌고 올라가죠. 끌고 올라가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손흥민이 약간 볼을 끌면서 올라가니까 다른 선수들도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리고 베르너를 따라가던 선수가 멈춰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수비수가 멈췄을 때 베르너가 뛰어들어가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역동작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제서야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줍니다. 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베르너가 이 공간으로 정말 이제 열심히 뛰어가면 사실은 이 측면 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래서 베르너한테 더 좋은 찬스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뛰어 들어갈 때 뭐 베르너가 여기서 뭐 스피드 싸움이 워낙에 좋은 선수니까 뛰어 들어가는 순간 오늘 경기에 이제 매우 좋았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브레넌 존슨이 가운데로 뛰기 시작해요. 요것도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교체 성공인 거죠. 후반전에 체력적으로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넣는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브레넌 존슨에게 수비수들이 시선이 다 쏠려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전이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끌고 나왔다가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끌고 나오기만 하고 다른 선수가 뛰어가기를 조금 놔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뛰어 들어가니까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앞쪽에서의 상황을 일단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브레넌 존슨에게 수비수가 다 쏠리니까 그제서야 손흥민 선수가 요 안쪽 공간으로 뛰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멈춰있는 동안 손흥민 선수가 요 공간을 파악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참 좋다는 거죠. 체력적으로 지쳐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볼을 받아서 손흥민 선수에게 떨궈주니까 여기서 손흥민의 결정력 한방, 요게 나오면서 득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커리어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시즌 같거든요. 신체적인 능력은 2시즌, 3시즌 전이 더 좋아도 축구를 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체력이 떨어졌을 때도 이런 노련함으로 경기를 파악하고 뛰어들어가고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고, 그런 이제 축구 도사와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그만큼 이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을 오늘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대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에게 발생하는 공간을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사용한다,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를 투입한다, 요 이제 그 하나의 그런 전술 변화가 잘 통했던 그런 이제 전술 싸움의 승리이기도 하다.